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문을 푸는 방송 아침의 매일경제입니다. 저는 이상훈이고요. 먼저 오늘 아침 조간신문의 일면 기사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매일경제 일면 기사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 전망에 관한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한국은행도 결국엔 올해 성장률 마이너스 0.2%로 전망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국내의 기관들이 올해 성장률 좀 비관적인 내용들을 다 내놨었는데 한국은행 역시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을 내놨습니다. 2월에는 2.1% 정도는 성장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으나 그 이후에 코로나19 여파 충격이 컸죠. 대폭 하향했습니다. 22년 만에 역성장이 예상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외환위기가 있어도 1998년 이후 처음이라는 거죠. 금리는 0.25%포인트 내려 0.5%가 됐습니다. 이 정도면 더 이상 내릴 수가 없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선일보입니다. 코로나19 여파 다시 또 걱정스러운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쿠팡 직원의 모자 신발에서 코로나가 나왔습니다.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고 지금 또 나오고 있죠. 수도권 물류센터 집단 감염 시호크다. 부천에 이어 고양 물류센터도 번졌습니다. 쿠팡발 감염 5일 만에 최소 9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수도권만 2주간 거리두기 강화한다는 입장 내놨고요. 학교들 등교 제한 모임 자체는 제한한다. 가능한 많이 모이지 마세요. 이런 당부가 다시 나왔습니다. 이번엔 서울신문입니다. 기사가 이쪽에 있는데요. 먼저 사진 좀 봐주실까요? 어제 청와대에서 있었던 모습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여야 원내대표 오찬 회동이 있었습니다. 전 본격적으로 어떤 대화를 하기 전에 이제 반갑게 인사하는 모습인데 표정이 굉장히 밝게 좀 비쳤습니다. 그리고요, 어제 정무장관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문재인 대통령 정무장관 신설 검토하라. 협치 첫 발을 뗐다. 여야 원내대표와 오찬했고요.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정무장관에 대해서 제안을 했습니다. 상생 협치할 준비돼 있다. 이렇게 화답도 있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분위기가 괜찮았다.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동아일보 보겠습니다. 중국 홍콩 보안법 처리 강행 어제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 사진 보시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 홍콩 국가보안법에 관해서 찬성 버튼을 누르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버튼이 3개가 있어요. 파랑색, 빨강색, 노랑색. 아마도 파랑은 찬성이고 빨간 반대 그리고 노랑은 뭘까요? 기권일까요? 아무튼 다른 표시인데 파란 버튼을 누르는 걸로 봐서는 찬성 의견이다. 그러자 미국 재앙적 결정을 했다. 이렇게 또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미국과 중국 간 지금 이 홍콩 보안법을 둘러싸서 감정의 골 그리고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4분 패널 자리하셨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성호 건국대 교수 나오셨고요. 그 옆에는요, 오랜만에 김현 전 국회의원 자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최진유한 변호사도 나오셨고요. 마지막으로 주원규 삼익대 겸임교수도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다룰 주요 내용들을 키워드로 정리했습니다. 5월 29일 아침을 여는 키워드 4가지인데요. 53일 전후로입니다. 우리나라 코로나19 확진자가 70명을 넘어선 게 지난 4월 초였거든요. 그때부터 처음으로 다시 이번에도 70명이 넘는 확진자가 하루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53일 전후라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고요. 두 번째 키워드는요. 내가 바보냐? 이용수 할머니 어제 언론 인터뷰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요. 본인의 억울한 심정, 답답한 심정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원해는 춥다. 8월로 예정돼 있죠.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
전당대회가 예정돼 있는데 지금부터 벌써 경쟁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외 신분으로서 당대표에 도전하는 분 지금 하나씩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키워드는요. 단 한 표입니다. 홍콩 국가보안법 2,000명이 넘는 찬성표. 그러나 반대표는 딱 한 표가 나왔다고 합니다. 자, 그럼 아침에 매일경제 본격적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요. 코로나19 상황입니다. 뭔가 좀 더 걱정을 해야 되는 상황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는 매일경제 기사인데요. 부천 쿠팡 물류센터 모자, 신발에서 바이러스가 대량 검출됐습니다. 그동안은 바이러스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비말 형태로 감염이 된다. 이런 게 보통이었잖아요. 그러나 밖으로 어떤 물건에 이렇게 묻어놨다는 겁니다. 좀 상황이 좀 새롭게 가는 것 같아요. 물류센터 발 집단 감염 일파만파다. 아랫부분 좀 잡아주세요. 내용이 소개돼 있습니다. 방한복 등 돌려 썼다. 이런 주장까지 지금 나왔어요. 지금 상황에서 다른 사람이 입었던 옷을 작업복을 또 같이 입는 거 이거는 누가 봐도 위험한 거 아닙니까? 그런다 그런 주장이 좀 있습니다. 부천이어 고양 물류센터 확진. 자, 이재명 경기지사 부천센터 영업 중단. 인천센터 직원 근무 중에 사망하는 경우. 지금 이 사망하는 직원이 나오는데 아직까지 정확한 원인은 파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좀 더 좀 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길게선 부천 선별지로 지금 검사를 받기 위해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있는 모습도 어제 포착이 됐습니다. 관련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보시죠. 자, 이제 물류센터발 집단 감염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물류센터 어떤 환경이길래 이게 궁금해지는 겁니다. 언론에서 취재를 했습니다. 보시죠. 10분 만에 땀으로 마스크 축축. 많은 인원 다닥다닥 붙어 식사. 10분만 일해도 땀 범벅이 되니까 마스크 착용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식사할 때 굉장히 좁은 공간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식사한다는 거죠. 그러면은요. 코로나19 예방, 방역을 위해서 이런 거는 굉장히 주의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지켜지기 힘들다는 겁니다. 택배 물류센터 1일 체험을 해봤습니다. 대부분 마스크 제대로 착용 안 한다. 물류센터 측 방역 수칙도 허술하다. 감염 불안해도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급해서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방역 당국의 설명이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수도권의 감염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약 2주간의 시간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확산세를 막지 못하고 유행이 계속 커진다면 사회적 거리두기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지금 이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문제가 생기는 거는 시간 문제. 뭐가 발생하는 건 시간 문제가 아니겠느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물류센터. 택배를 할 물건들을 보관하고 분류하는 곳입니다. 그 택배 가정으로 갑니다. 많은 분들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 보겠습니다. 주부 비닐 장갑을 끼고 택배를 열었다. 전문가 손 잘 씻으면 안전합니다. 너무 걱정을 하지 마세요. 이렇게 예고하고 있습니다만은 가정에서 택배 물건 현관 밖에 놓여 있는 경우 많죠. 이거를 만질 때 잠시 머뭇거린다는 그런 분들 많습니다. 우리 집 배달 택배는 안전한가? 정부 택배로 전파 가능성을 희박합니다. 세계적으로 감염 사례 보고 안 됐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돼 있는데 요 그림 좀 볼게요. 여기 보시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을 때 최장 생존 기간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만약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런 데 묻어 있어요. 그럼 이 못된 균이 얼마나 살아있는가입니다. 여기 보시면 박스에는 24시간, 하루 정도군요. 테이프에는 2에서 3일.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바이러스 입장에서 최적의 조건일 때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통상적으로 외부에 나오게 되면 훨씬 단축돼서 빨리 죽는다. 이렇게 좀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영상도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기도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라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쿠팡 부천 신선 물류센터 이 공장에 대해서 오늘부터 2주간 집합 금지를 명합니다. 기업 활동에 제약이 되는 집합 금지 명령을 하게 된 것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경기도에는 유사한 대규모 물류센터가 많습니다. 자칫 상품 배달을 하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 배달을 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의 마지막 얘기는요, 굉장히 좀 많은 분들이 듣고 걱정을 되게 하죠. 상품 배달이 아니고 자칫 코로나 배달이 될 수도 있다. 지금 그런 걱정도 있다고 좀 강조를 했습니다. 자, 그럼요. 지금부터 전문가를 통해서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병률 차의학전문대학원 교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정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전병률입니다. 네. 먼저 바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이 물류센터발 집단 감염이 불거졌는데 과연 그 물류센터 안에서 무엇을 놓친 겁니까? 무엇을 해야 되는데 무엇을 제대로 못한 겁니까? 네, 아무래도 그 다수가 이 밀폐된 공간 내에서 근무하면서 이 예방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는 점이 이번 코로나 확산의 주범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리고 또 환자가 이제 증상이 발생한 이후에 열흘 동안 있다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예. 그 열흘이라는 기간 동안에 아마도 상당히 많은 접촉자가 발생을 했고 그로 인해서 교차 감염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생겼기 때문에 예. 단기간 내에 환자가 급속히 증가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업할 때 예방 수칙 철저히 지키고 몸이 불편하면 바로 어떤 조치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게 다 뭔가 허술했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도에 따르면 그리고 어제 정부인의 설명에 따르면 이 물류센터 작업장의 신발과 모자에서도 바이러스가 검출됐다는 거예요. 네. 보통 물건에 붙은 이 바이러스가 얼마나 생존합니까? 통상적으로 그 포장지에 쓰이는 골판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경우에는 24시간 생존하고요. 예. 그다음에 의복 같은 데는 한 이틀 정도 생존하고요. 그다음에 플라스틱이나 스테인레스는 한 4일 내지 7일 정도 생존하는 것으로 이렇게 연구 결과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이런 곳에서 작업을 할 때 다 작업할 때 옷도 있고요. 또 물건 다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거는 작업할 때마다 소독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뭐 일단 그 소독이라기보다도요. 예. 그 의복을 이제 그 일단 그 코로나가 그 감염이 지속되는 그런 장소라면은 당연히 예. 소독을 해야 되고요. 예. 그렇지 않다면은 가정 내에서 그런 의복들을 예. 그 자외선 쓰일 수 있도록 예. 창가에 걸어놓는 것만으로도 예. 충분히 바이러스를 사멸시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건요. 택배 물건이 집 앞에 배달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내용을 알게 되니까 이게 망설여지는 거예요. 이 택배 물건 혹시라도 박스에 뭐가 묻어 있는 거 아닌가. 이거를 집 안에 들여놔도 괜찮은 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런 걱정들 하시거든요. 이 네, 말씀드린 배달된 것처럼. 물건 이거 어떻게 네. 해야 됩니까? 네, 말씀드린 것처럼 그 포장지에는 하루 정도 바이러스가 생존을 하는데요. 예. 그것도 이제 생존할 수 있는 그런 그 환경을 인위적으로 최적 조건을 만들었을 때 그렇다는 것이고요. 예. 일반적인 그런 배달 과정에서는 그 환경 자체가 상당히 온도가 높고 하기 때문에 예. 바이러스가 이렇게 오랫동안 살지 못하고요. 예. 설사 살아있다 하더라도 감염력이 상당히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세계보건기구도 이런 소포동 물체 표면에서 이 바이러스가 예. 그 오랫동안 생존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 감염을 일으킬 우려는 없다. 그렇게 지금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물건을 받았을 때 예. 소비자들이 좀 걱정이 된다 하시면은 예.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30초 이상 깨끗이 씻는다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봐도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택배가 왔을 때 그 택배 상자를 손을 댔어요. 그러고 나서 이게 개운하지 않고 뭔가 불안하면 손을 깨끗이 씻으면 큰 문제는 없다. 이 말씀이시네요. 그럼.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 택배 물건 받는 거에 너무 과도한 공포를 가질 필요는 없다는 말씀으로 좀 이해가 됩니다. 자, 또 많은 분들 걱정하시는 게요. 지금 아이들 일부는 학교를 가고 있고요. 또 학교를 갈 예정입니다. 이 등교 계약 이대로 괜찮을까 이런 질문들 참 많이 하시는데 이거 어떻습니까?
네, 사실 이번에 그 쿠팡 물류센터 이 직원 중에서 확진 판정을 받고 그것도 가족 내 학생에게 감염된 사례가 있습니다. 예. 이렇듯이 이제 그 해당 그 지역 내에서 거주하는 경우에 예. 가족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감염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예. 혹시라도 이제 그런 이 직장 근무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예. 자녀들을 학교로 등교시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예. 아마도 그런 이유 때문에 학교에서도 각별히 이 보호자들의 쿠팡 근무 경력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면밀히 관찰을 해서 등교에 따른 지도를 충분히 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전체에 대해서 어떤 뭐 일정의 변경이나 이런 건 아직 할 때는 아니라고 보시는 거네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해당 지역에서 학교 등교와 관련된 조치가 예. 상황 판단으로 적절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물류센터발 집단 감염에 불구하고 일단 정부는요. 생활 속 거리 두기를 유지하겠다. 사회적 거리 두기로 다시 돌아가지 않는다는 입장인데 이건 좀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그 사회적 거리두기나 또 생활 방역이나 모든 기본 전제 조건은 예. 개인 위생 수칙을 철저히 지킨다는 것이 전제 조건입니다. 마스크 착용, 손 씻기기 끝이 하고요. 또 증상 있는 경우에는 3, 4일 집에서 쉬시고 사람 많이 모이는 곳에 가지 않고 하는 이런 개인 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전제 조건이기 때문에 예. 현 상황 때문에 다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전환을 한다 하는 것은 예. 어떻게 보면은 우리 생활 자체가 다시 혼란으로 빠지는 예.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이 정부의 이런 그 발표는 어떤 면에서는 우리 시민들께서 일상생활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경각심을 좀 갖자는 취지 정도로 이해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해석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전병률 차의학 전문대학원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관련 기사가 하나 더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문제는 근무 환경일 수도 있고요. 우리의 근로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물류센터 투잡 감염 확산, 부천 콜센터 15명 번졌다. 그러니까 직장을 여러 곳 다니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계를 위해서인 거죠. 한 곳만 다녀서는 해결이 안 되니까 이곳도 낮에는 이곳, 저녁에는 이곳, 또는 새로운 밤엔 또 다른 곳. 투잡, 쓰리잡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인천 부평 콜센터에서도 한 명 확진, 코로나로 택배 급증, 일용직이 늘어났습니다. 아프면 쉬기, 방역 수칙 무용지물이다. 그렇습니다. 일용직 하시는 분들, 아프면 쉰다는 거, 이거는요, 돈벌이가 없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쉽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무증상 환자 20%로 높아 긴장. 투잡, 쓰리잡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직장을 여러 곳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분들의 행동 반경이 넓은 겁니다. 그럼 또 접촉하는 사람의 숫자도 많아지는 거죠. 이런 겁니다. 지금 상황이에요. 장성호 교수님, 네. 어떻게 보면 우리의 노동 문제하고도 연결되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상황은요. 네, 서민들의 예. 여러 가지 아픔 그리고 지금 2009년 경제 위기, 예. 글로벌 경제 위기 이후에 소위 말해서 지금 투잡을 뛰시는 일용직 근로자들이 우리 사회에 상당히 많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물론 4차 산업혁명 AI 시대에서는 여러 가지 직업을 갖는 것이 트렌드지만 예. 여기에서 얘기한 투잡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 경제가 그만큼 지금 어려워지고 있고 서민들의 아픔, 애환이 상당히 커지고 있다는 것이고 예. 그만큼 경제가 어려워지고 그리고 여기에 어떤 복지의 정부의 손길이 구석구석 미치지 못하면 결국은 복지의 사각지대가 생길 수밖에 없다. 예. 그렇기 때문에 물론 뭐 정부에서 지금 총체적으로 이게 예. 대응을 잘 하고 예.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소외된 서민들의 그런 아픔, 그런 문제점까지도 이제는 우리가 보듬어줘야 될 때가 됐다고 봅니다. 김의원 의원님, 지금 이 현상, 이게 물류센터발 집단 감염이라고 표현되는데 방역에 취약한 계층이 있음이 확인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취약한 곳이 있다라는 게, 그리고 마음은 있지만 실천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 많다라는 게 확인된 것 같아요, 지금요. 이 부분은. 이건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일단은 이 택배업에 종사하시는 분 예. 때문에 사실은 코로나19를
효과적으로 대처했다라는 그렇죠. 평가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을 정도로 돼 있었습니다. 세계적으로도 보면 뭐 사재기라든가 아니면은 슈퍼마켓에서 예. 물건이 동난다라는 그런 불안한 요인들이 예. 사실은 저희 대한민국에서 이런 어려운 일에 종사했던 분들의 그 신속하고 정확한 배달 시스템 때문에 예. 가능하지 않았나 봅니다. 근데 다만 생활 방역의 수칙을 제대로 지켰느냐 이 부분은 이제 업계에서 예. 자정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방심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기본 원칙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과정이 돼야 된다고 보고요. 예. 이렇게 어려운 일에 종사하는 분일수록 국가나 아니면 기업에서 이분들이 그 안전한 예. 일을 할 수 있는 공간과 그다음에 이 방역에 대한 생활 방역에 대한 수칙들을 지킬 수 있는 노력들을 예. 다 함께 해서 예. 이것이 국민들의 불안함으로 조성되는 것이 아니라 이번 기회를 통해서 코로나 바이러스 잘 대처했던 대한민국의 예. 또 다른 그러니까 예. 국격을 상승시키는 계기로 머리를 맞대서 지혜를 모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다시 좀 긴장을 해야 될 때가 또 왔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 얘기하십니다. 이런 상황은 앞으로도 계속 반복될 수 있다고요. 코로나19는요, 방심을 파고드는 질병이란 얘기가 그래서 나옵니다.